155페이지 17번부터 또 37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또다시 동행을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155페이지 17번 아래 치수 공차의 값 중 가장 작은 산출값인 것은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그렇게 공차 이제 계산하는 건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일 작은 게 나가 되겠습니다. 21번 등각투상도. 등각투상도에서 축과 축 사이 각도인 것은 120도입니다. 등각투상도는 120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등각투상도는 120도입니다. 풀리암을 단면도로 도시할 때 가장 적합한 것은 풀리암이 둥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회전 단면도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전 단면도, 온 단면도가 있습니다. 온 단면도는 전체 단면도인데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물체 내부에 이제 반으로 잘라요. 잘라서 이제 절단면이 지나는 그 모든 부분을 표시한 것이 온 단면도입니다. 전 단면도라고도 하겠죠. 반 단면도, 대칭인 물체를 나타낼 때 사용하며 반쪽은 단면도, 나머지 반쪽을 외관도로 표시한 것입니다. 밑에 그림 있죠. 반단면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단 단면도. 계단 단면도 중요한 부분을 중점으로 절단면을 계단처럼 꺾어지게 하여 나타낸 단면도를 우리는 계단 단면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런 것이 이제 계단 단면도가 됩니다. 아유, 이건 안 되겠네. 계단 단면도. 그 다음에 부분 단면도. 부분 단면도. 여기에 부분 단면도입니다. 여기 완전히 다 해놓은 게 아니고 여기 경계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을 단면으로 표시한 것으로 절단면이 물체 전체 통과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을 파선으로 표시했습니다. 회전 단면도는 어떻든지 이렇게 회전이 되어 있는 겁니다. 회전 단면도, 둥근 거 되어 있는 것이 회전 단면도입니다. 자, 기계제도에서 주로 이용하는 제도법은 제3각법이 주로 이용됩니다. 조선소에서는 제1각법을 사용하고요. 영국과 일본에서는 또 제1각법을 사용한답니다. 자, 156페이지입니다. 25번. 여기에 25번에 그림이 안 나타났네요. 그림이 안 나타났습니다. 잘못됐네. 하여튼 여기에 여러분 책에 한번 보세요. 책에는 보기 2번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원호는 이 24의 치수선 그게 아마 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직선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고요. 반지름 R은 20은 맞고 원호 37은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으니까 맞고 반지름 R 15의 치수선 맞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그림을 제가 안 나타내는데 여러분 책에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세요. 아래 그림에서 테이프와 기울기를 산출한 값은 이었습니다. 여러분 혼돈하면 안됩니다. 테이프 값은 이게 뭡니까? 50분의 25 마이너스 20 하니까 10분의 1이 됩니다. 기울기는 요거보다 반이니까 쉽게 말하면 요 반을 잘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2를 곱해주고 20분의 1이 됩니다. 자, 요걸 계산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 구멍과 축의 끼워 맞춤 치수 파이 H8 H7에서 구멍의 IT 공차 등급으로 적합한 것은 구멍이 앞에 대문자죠, 그죠? 그래서 8급이 됩니다.
피치원 지름 100mm, 이수 20개일 때 모듈 값은 이수분의 피치원 지름입니다.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갑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물체를 투상면 한쪽으로 경사지게 투상하여 입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한쪽으로만입니다. 물체를 입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수평선에 30도, 45도, 60도 이 세 가지 각도로 이제 경사각을 주어 이제 만든 겁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 경사투상도를 줄여서 사투상도라고 합니다. 사는 경사의 약자입니다. 줄여서 된 거예요. 경사투상도. 그래서 투상선, 투상면을 경사선으로 평행하도록 하기 위해 무한대 수평사선으로 얻은 물체 윤곽을 그리게 되면 육체의 세모서리는 경사축이 A각을 이루는 입체도가 되는데, 이를 그린 그림입니다. 45도 경사축. 자, 요것도 뭐 이제 그러면 45도 경사축은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카발리에도입니다. 발음하기도 좀 어렵죠. 카발리에도입니다. 45도. 60도는 캐비넷도입니다. 특히 이제 30도, 45도, 60도 세 개 이제 각도로 하는데, 45도는 카발리에도, 60도는 특히 캐비넷도라는 거 알아주세요. 제도 통칙을 적용한 다음 치수 기호 중 보조 기호 아닌 것은 했습니다. 세모는 없습니다. C는 챔펄 못되기, R은 radius 반경, T는 thickness 두께입니다. 그래서 요게 다 그런 게 표시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X, 요 앞부분에서 그림으로 다 X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공으로 생긴 선이 두 방향으로 교차할 때는 X로 합니다. 그 다음에 M은 가공으로 생긴 멀티거든요. 다 방향 교차하면 방향 없을 때는 멀티 이걸 씁니다. M. 가공으로 생긴 선이 방사선일 때는 R이고요. 가공으로 생긴 선이 동심원일 때는 서클 해가지고 C가 됩니다. 자, 제도 통칙에 따라 요거 이제 아까 그림도 나왔었는데, 현과 호에 대한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있습니다. 자, 원호, 현을 구분할 때는 호의 치수 숫자면은 이렇게 약간 공률로 합니다. 요게 맞아요. 자, 원호로 구성되는 곡선 치수는 원호 반지름과 그 중심 또는 원호의 접선 위치의 불필요한 게 아니고 필요합니다. 현 길이 표시하는 치수선은 그 현과 동심인 원호로 표시하는 게 직선으로 합니다. 호 길이 표시하는 치수선은 호의 평행한 직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원호로 이렇게 표시해 줘야 됩니다. 현 치수를 기입할 때는 치수 보조선은 현의 직각 방향으로, 치수선은 평행하게 기입하며, 호 길이 표시 치수선은 그 호와 동심인 원호로 표시한다. 이것은 꼭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158페이지. 제강조업에서 슬래그 유동성하고 탈황 향상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첨가 원소가 형석입니다. 자, 형석은 여러분 꼭 좀 알아야 되는데, 유동성과 그 다음에 탈황입니다. 형석은 유동성과 탈황인데, 이게 많이 들어가면 내화물 같은데 안 좋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형석은 이 CaF2라는 분자식을 꼭 알아야 됩니다. 실기시험 같은 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전로에서 저질소강 제조를 위한 관리 항목으로 부적합한 것은 했습니다. 저질소강 제조를 하려면은
용선 배합비를 정대해야 됩니다. 탈탄 속도를 높이고 종점 C를 탄소를 높여서 출현해야 됩니다. 용선 중 TI 함유율 높이고 질소 함유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저실수광이 되겠죠. 출현 말기에 가능한 노에 많은 공기 이용 재출현 실시한다. 여기 아닙니다. 출현 말기에는 공기 유입시키면은 질소가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입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틀렸고요. 100점을 일으킬 수 있는 주가스에 속하는 것은 뭐 정확한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0점을 일으킬 수 있는 주가스는 수소라고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자, 수소라고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1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9페이지. LD절로 열정산에서 출혈 반응에 속하는 것은 요거 이별 출혈을 잘 해석해 줘야 됩니다. 용선현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열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절로에서 절로로 열을 가지고 들어온다 해서 이별입니다. 슬래그는 열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출혈이 되겠습니다. 복염할 때도 열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생성량 요것도 이별이고 요거 혼돈하면 안 됩니다. 산소도 열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별이 됩니다. 이별은 용선현열 요거 어떤 데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용선현열, 산소형열, 복염 생성열 이거는 뭐냐면은 이 전로 안에 반응할 때 열을 주는 겁니다. 가지고 오는 거니까 이별이 되고, 그래서 이별은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CSI, MMPS 등 요것들은 연소합니다. 연소하면은 용선현열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요것은 이제 요것도 이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 복염, 강제가 다시 이제 염을 만들 때 생성하는 거. 시멘타이트가 분해할 때 요거 고철 및 부원료 분해열, 순산소 현열 이런 것들은 이별이고요. 출혈은 이제 절로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걸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용강, 강제 슬래그입니다. 철진, 폐가스 요거는 현열이 되겠습니다. 요 조금 까다롭습니다. 밀스케일하고 또 이제 철광석 분해 흡수열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회석 분해 흡수열 이런 것은 다 열을 이제 노에 주지 않지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서는 출혈이 됩니다. 자, LD절로 열정산 이별은 장애물 중 다시 한번 또 나오네요. 용선, 현열, 잡열, 고철, 주원료, 냉각제로 주로 쓰이는 이별입니다. 냉각제, 철광석, 석회성 등 과액열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가장 비중이 큰 출혈 중 폐가스 현열의 시오가스가 그 높은 온도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회수해서 연료가스로 사용합니다. 35번 산업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분진에 의한 재해 방지로 틀린 것은 분진, 건식 작업 방법 택한다. 실제로는 분진은요, 건식 작업을 할 때 많이 날아다닌다. 방진 마스크 착용한다. 집진과 배기 시설을 한다. 분진 없는 원료를 사용한다. 맞고요. 분진은 건식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습식법으로 바꿔야 한다. 자, 37번 제강 작업 도중 용광에 합금을 첨가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 방법 중 칼슘 첨가법의 장점에 속하지 않는 것은 칼슘 탄 형상으로 나열해 봅시다. 용광에 발사하여 실수율 높고 안정적이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다 어떤 제강 공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 맞고요. 그다음에 청정도 높은 강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데 가는 슬래그 개점을 형상 변화 없으면 이방성 갖지 않는다. 이거는 아니겠지고요.
슬래그 개점을 형성 변화 없으며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칼슘 CaO 산소와 칼슘이 결합되면 생석해지고 그죠. 자, 밑부분을 한번 봅시다. 알루미늄 탄 발사법을 ABS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탈산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칼슘 탄 발사 요거는 스캣 TN 인젝션이라고 합니다. 스캣 TN 인젝션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도 지금 조금 그렇네요. 아, 여기서 스캐터 TN 인젝션하고는 요거는 이게 표가 아닙니다. 스캐터나 TN 인젝션입니다. 스캐터법은 뭐냐면 칼슘 탄을 용광에 발사하여 원가 절감하고 실수율 향상하며 안정적이고 어떤 제강 공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전후 처리 가능하고 청정도 높은 강 제조합니다. 슬래그 개점을 형성 변화 가능하고 이방성 개선도 가능합니다. 보세요. 스케트 요거는 스케트 요건데 이거 뭐 원어는 알지 마십시오. 슈팅 캘슘 에딩 테크닉 어렵죠. 그죠? 요걸 요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요것도 이제 몇 번 반복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문제 풀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160페이지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순환탈가스 RH입니다. 노외 정년에서 상승관에 취입되는 가스는 이때는 뭐냐면 환류작용하는 아르곤입니다. 아르곤은 다른 온수와 반응하는 게 아니고 이걸 버블링 작업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도록 해줍니다. 부상하도록 해줍니다. 불활성 가스, 제철소에서 질소 많이 사용하는 RHOB에서는 아르곤 사용합니다. 이게 값이 비쌉니다. 그 대신 전기로 제강해서 탈인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작업 조건인 것은 슬래그 연기도가 커야 한다 맞습니다. 슬래그 중에 P2O5가 많으면 안 되겠죠. 그죠? 적어야 되고 슬래그 중 FeO가 또 적어야 되고 많아야 되고요. 그래 여기에 O하고 이제 인하고 이제 합쳐서 P2O5가 되니까 그리고 Fe는 또 처리되겠죠. 비교적 고온에서 탈인하는 것이 아니고 저온에서 탈인합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전기로 제한해서 탈인 조건 몇 가지 써라 이라면 슬래그 중에 P2O5 적을 것 하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슬래그 중 토탈 FeO 여기 만약에 산화반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FeO 많을 것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저온 조업할 것 세 번째죠. 저온 조업할 것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고염기도일 것 고염기도는 탈황에서 쓰입니다. 자, 요것을 요 네 가지를 이제 쓰라 하면은 적어야 됩니다. 41번 완전 탈산한 강으로 응고 중에는 가스 발생 거의 없으며 편석이 가장 적은 강지에는 진정강입니다. 그렇죠? 진정강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또 한번 넘어가 봅시다. 161페이지 43번 아크 전기로 조업 중 환원기는 이것도 많이 했습니다. 탈산, 탈황, 성분 조정, 온도 조정 요 네 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전기로 환원기 작업 주목적으로 써라면 써야 됩니다. 산화 정연기는 그럼 뭐냐? SIP라든지 불순물, 수소 이런 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을 산소, 철광석으로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요거는 탄소량 조절, 강력온도 균일화, 환원 조작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진공탈가스 노외정연법의 처리 효과에 대한 설명 중에서 부적합한 것은 잘못된 것은입니다. 기계적 성질을 향상한다. 맞죠? HNO와 같은 가스 성분을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주목적이 이게 들어갔는데 이게 잘못됐죠. 비금속 개체물 감소, 온도 성분 균이라 맞습니다. 여기 잘못됐고요. 45번 진공탈가스 처리의 효과가 아닌 것은 유해 원소를 증발 제거한다. 비금속 개체물이 증가하면 안 되겠죠. 기계적 성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공탈가스로 수소, 질소, 산소, 가스의 성분이 감소한다. 맞습니다. 46번 전기로에 사용되는 천장연화에 적합한 내화재료 품질이 아닌 것은 천장은 이거 내스폴링성 떨어지면 안됩니다. 내화도가 높을 것, 내스폴링성이 좋아야 됩니다. 하중연화점이 높을 것, 연화가 이루어질 때 점성이 높을 것 이렇게 됩니다. 47번 산업안전에서 취급하는 B급 화재는 여기에서는 목재가 됩니다. A급은 일반 화재, B급은 속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그래서 B급은 유류 화재니까 가연성 액체, 타르, 그리스 등이고 C급은 전기 화재, D급은 금속 화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닌 것은 목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7강 수업은요 또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